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김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었네요. 오늘은 일상의 힘 그리고 사진의 가치, 어떤 사진이 어떤 가치를 가질까, 좋은 사진이 뭔가, 이런 데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핸드폰으로 찍거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또 음식 사진, 자기가 먹은 음식 사진 열심히 찍는 분들 계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 사진들은 자신의 일상의 기록이죠. 일상의 기록. 나는 언제 뭘 먹었어, 이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가 있어요. 이제 자신이 먹는 일상의 아침 밥상을 계속 찍는다 쳐요. 아침 밥상이 오늘 밥상, 내일 밥상, 모레 밥상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1년 365일 찍어서 발표해도 훌륭한 사진이 됩니다. 사진집도 되고 작품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위대한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일상의 힘이에요. 일상을 발견하는 힘.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기가 여행을 떠나요. 나는 도보 여행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전라도 땅끝 마을을 가겠어. 그러면 가면서 만나는 풍광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생각을 바꾸면요. 새 신발을 신고 출발을 해요. 하얀 새 신발을 신고. 그래서 출발할 때 자기 신발을 찍어요. 가다가 먼지가 낀 신발을 또 찍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신발을 또 찍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쯤 걸려서 낡아진 신발을 또 찍어요. 그럼 매일매일 신발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걸로도 또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위대한 생각으로서의 작품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상을 발견하는 힘, 그것이 곧 위대한 작품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꼭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만 좋은 사진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든지 가치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개인의 가치 기준에서 끝나느냐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가족 사진 같은 경우는 가족의 일대사를 기록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다른 가족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족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으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찍는 것은 개인의 가치가 있고,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가족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사진은 택리지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이중환 선생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이 시대에 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코로나 시대인 거예요. 코로나가 전 지구촌을 뒤덮고 있을 때 저는 이 코로나를 맞이한 인류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요, 의사 선생님들만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인들이 극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극복합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찍으면 무엇을 찍게 된다? 전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일상을 찍는 거예요. 그 광경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홍련암이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절이에요.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스크, 또 하나는 뭐예요? 핸드폰, 스마트폰이에요. 최첨단을 달리는 기계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우리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그것을 어떻게 이겨낸다? 일상의 힘으로 이겨낸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코로나 시대의 인류의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그 와중에도 바닷가에 나와서 삶을 즐기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 우리들이 누구예요? 인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한정하시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면면이 이어가는 우리들의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이 재밌는 것은, 제 사진의 특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이 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가방을 들려고 하는 왼쪽에서 들어온 손 모양 사진. 그죠? 가방을 싸는 여성분,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남자분, 짐을 털고 있는, 모래를 털고 있는 여성분, 저 너머에도 사진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이거는 경주의 황리단길인가 그럴 거예요. 황리단길에
1인 서점에 들어가서 바깥을 보고 있으니 여자아이가 지나왔어요. 저기 사람이 정말 많이 지나다녔는데 마침 여자아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여자아이가 기묘한 표정과 기묘한 몸놀림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샀다가 눌러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저기 나로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호하고 로켓 쏘아 올리잖아요. 달에 가는 로켓. 거기에 공원이에요. 공원에 아이들하고 엄마가 기념사진을 찍는 것을 제가 전화기로 찍어드렸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고 찍어드리고 전화기를 건네주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지없이 셔터를 누른 거죠. 나는 이 사진이 참 좋아요.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상도 보이고 저 뒤에 보면 로켓도 보이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동물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아이들 동물원에 데리고 가요. 식물원에 데리고 갔으면 또 반드시 식물원에 데리고 가요. 그렇죠? 이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로켓이 있는 공원에 온 거예요.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도 한 20년, 30년 지나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오겠죠? 와서 옛날에 엄마가 여기 나 데려왔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찍지만 사실은 그 미래를 찍는 것과 같고요. 지금을 찍지만 과거를 찍는 것도 같아요. 저 아이들의 표정, 봄날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또 저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아장아장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저로서는 기분이 좋은 유쾌한 사진이었어요. 자, 이건 여수에서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방호벽이죠, 그죠? 일종의 방호벽인데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곳이에요. 저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다리를 벌리고 저렇게 있는데 저걸 한번 하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걸어오면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저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어떤 날은 매일매일 즐겁다가 어떤 날은 너무너무 지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리한 시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를 통해서. 놀고는 있지만 친구와 동떨어져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보고 샀다를 누른 것 같아요. 일상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일상에 가지고 있는 무료함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TV 방송을 하면 아침에 애국가 나오죠? 애국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저기 촛대바위입니다. 동해 물고 애국가 나올 때 촛대바위 사진 나와요. 저 너머로 해가 떠오르죠. 그 장소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남녀, 중년 남녀. 저기서 참 기념사진 찍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 있었다. 이런 존재를 꼭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일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대단히 큰 일이고 대단히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일이라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그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건을 해석해 보고 싶었지 어떤 정치적 의미나 그런 다른 의미로서 이 시대를 해석해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장 사진가로서 사진작가로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심란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역사로 남게 되면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인류는 큰 일을 예를 들어 유럽에 패스트가 생겼다고 할 때도 뭐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일상을 유지하는 힘들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 택리지 사진의 기본 맥락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런 것을 되짚어 보면서 일상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들의 일반인들의 삶, 백성들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사진이라고 여러분이 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전화기로 찍던 좋은 비싼 카메라로 찍던 그거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야 하는 자신의 의도만 분명하면 훌륭한 사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 김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